정의연대 김누리 간사님과 또 참여연대 펀드 피해 이지현 내버려둔 금융당국 규탄한다. 수천억 금융손실 금융사들이 책임져라. 예, 민생위원회 서성민 변호사입니다. 제 금융당국에 대해서 규탄 발언하겠습니다. 예, 최근 2조 원 이상 규모에 이르는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준당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기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것으로 논의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금융사기 피해에 큰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음과 그 최대 피해자가 금융소비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5년 모험자본인 사모펀드 투자 장벽을 낮춰서 금융산업과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부터 DLF, 옵티머스, 라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마련되었고 그 비극은 예고되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맞춰 급격히 늘어난 자산운용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검사 건수는 한 해 채 10건도 안 될 정도로 소수에 그치는 등 명확하게 관리 감독을 소홀하였습니다. 김준기 금융정의 대표님께서 금융사들의 책임을 묻고 또 이제 피해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원전은 금융위원회에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에서 정당하게 드러났는데 저희들이 처음 이 사태를 접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공매출 채권을 하나은행은 다른 채권을 사고 예탁결제원에는 공공매출 채권을 산 것처럼 했는데 판매사인 NH는 알지 못하고 하나은행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예탁원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여유가 어디 있었느냐? 2015년도 사모펀드 법을 만들 때 서로 감시, 확인, 보고 이 의무를 다 면책해 줬습니다. 또 하나 자산운용사에게 주어졌던 회계보고 의무조차도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회계보고 의무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옵티머스가 1년에 한 번은 외부기관에 감사를 해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짓거리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옵티머스가 이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원천적으로 2015년도 사모펀드 활성화법에 따라 그 허점, 감시 사각지대의 허점을 정확하게 노린 것입니다. 또 하나 금감원은 공범의 혐의가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다름이 아니라 2017년 적기시정조치 위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현재 전 부총리 양호 대주주이죠. 이분들이 적기시정조치 위의를 마치 봐주는 것처럼 합니다. 심지어 금감원 직원은 그 녹취록에 따르면 저희가 금감원 직원이 컨설팅 직원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지막에는 읍소합니다. 이걸 못 맞추는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이걸 받으면 자산건정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대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모피아들의 로비가 있은 걸로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기시정조치 위의하는데 컨설팅을 넘어서 금감원이 구세주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이혁진 창업주는 이와 유사한 형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민원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옵티머스가 공공매출 채권을 산다고 와서 자금을 유입받고 한국전파진흥원으로부터 그 돈으로 가지고 성지건설을 M&A 자금으로 샀다. 중간에 하나 자를 끼워가지고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기 사건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검찰은 각하 그리고 민원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금감원의 해명 이유를 들어보면 검찰이 각하를 시켰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궁색한 변명입니다. 최소한 적기시정조치 위의를 했던 2017년 12월이면 이 민원이 들어온 게 2018년 2월입니다.
최소한 나가봤어야 합니다. 오티머스 자산운용사에 정말 민원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때 나가봤으면 오티머스가 이런 사기를 계속 못 쳤을 겁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민원을 각하하고 검찰이 봐주니까 오티머스는 여기에서 금감원이든 수탁사든 여러 곳이 보지 못한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사기까지 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의심은 NH투자증권이 84%를 팔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오티머스 판매 몰아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티머스가 NH로 가는데 등장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로비를 했다는 거죠. 2019년도 5월에 이렇게 로비를 했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보기에는 금융권 모피아들의 게이트, 여기에 여야가 같이 개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지루하게 명단 공개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공개했던 가입자 명단을 마치 투자자 명단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무슨 정권의 게이트가 있는 건지 아닌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국회에서 공개했던 가입자 명단과 무관하게 지유문건에 나오는 프로젝트 수익자 관리 명단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공개했던 명단은 말 그대로 NH, 하나투자증권, 대신증권에서 가입했던 가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정된 금지일 말고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금융권 모피아를 플러스해서 또 다른 봐주기 세력이 있지 않았나 이 의심이 갑니다. 금감원은 이제라도 왜 2017년도에 적기시정 유예 조치를 이렇게 했는지, 왜 이혁진의 민원을 뭉갰는지 조사해야 됩니다. 특별 감찰에 가까운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1단계 성공한 게이트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계약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진정장관이 피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장관조차도 안전하다는 자산에 2.8% 은행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했겠습니까? 이게 여기서도 대신여권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계신데 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은행 금리보다 조금 높은 안전한 자산이라는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가입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판매사는 우리도 사기꾼이다, 우리도 당했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판매사는 NH가 저런 배상, 대신여권이 저런 배상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또한 윤모 국장이 소개로, 금감원입니다. 윤모 국장의 소개로 수탁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판매사, 수탁사가 연대 배상해서 저희들은 고객들에게 전액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자기들은 몰랐다는 피해자 모드로 간다면 후한무치하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겠습니다.